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적에서 측량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 마무리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149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측량 성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적 측량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교재를 보시면 하단에 도표로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적 기준점하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세 개를 지적 측량 기준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의 이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적 기준점의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의 이름을 기초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지적 기준점을 갖다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위에 땅 위에다가 설치한 때는 어디에다가 어느 토지 위치에다 설치했는지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걸 측량 성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그 측량 성과를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권자가 누구인지 그게 시험 문제하고 그 측량 성과를 갖다가 열람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열람을 신청하는지 그걸 갖다가 정리해 주시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독립된 한 문제는 아니고 지문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지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보시면 자 이제 149페이지 하단에 도표 보시면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는 도자가 빠졌네. 시도지사가. 자 열람은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이 열람.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소관청이 측량 성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에 열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도 마찬가지로 성과 관리와 열람 신청을 지적 소관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구조를 보시고 나서 지적 측량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이든 지적 삼각 보조점이든 지적 도근점이든 다 지적 소관청이 성과 관리하고 지적 성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에게 열람 신청하면 되는 거나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키워드 하나를 이제 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시도지사가 측량 성과 관리해 주는 거 하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죠. 그거 하고 지적 삼각점의 성과 열람 신청은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죠. 그거만 키워드 치셔서 그거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두시면 될 겁니다. 즉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 관리 시도지사,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 열람 열람 시도지사에게 열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적 소관청에게 열람한다. 성과 관리도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150페이지 표준 지적 기준점의 표지 설치 관리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는 주제니까 그쪽은 패스해 두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봐주세요. 7절 마지막 주제. 지적 파트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입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해주는 데가 지적위원회인데 그럼 두 군데 주제를 갖다 배운다는 거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지적 측량 적부심을 심의 의결해주는 지적위원회라는 데가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앙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성원 수를 갖다가 회의 구성원 수 그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문 잡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153페이지 지문 잡아볼게요. 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의 의결하는 데인데 자 이제 키워드 지문만 잡아서 여러분들 따라 나가시면 돼. 이건 이해하고 그럴 주제가 아닙니다. 지문만 키워드 치셔서 지문만 눈으로 보시면 다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지적위원회 상단에 지적 측량 성과 적부 여부의 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요걸 형광펜 찢어주셔야죠. 중앙지적위원회를 어디에 두도록 돼 있는지를 시험에서 출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걸 기억해 주시고 쉼표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에는 시도라 한다. 시도만 형광펜 치시고 지방지적위원회 둔다. 그걸 형광펜 치시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를 어디에 두도록 되는지 법조문을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도록 돼 있다는 거. 시험의 기출문제를 소개시켜드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 군, 구에 둔다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두는 곳은 시, 군, 구가 아니라 시, 도. 그 시는 특별시, 광역시만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지역위원회 구성 나옵니다. 자, 위원장은 국장이, 부위원장은 과장인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필요가 없는데 위원수의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숫자 위원, 임원 5인 이상 10인이냐, 그 다음에 위원 임기 2년이죠. 그 숫자는 왜 기억을 꼭 키워드 치셔서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객관식 시험 문제는 반드시 숫자 내는 것을 갖다 누구든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 유언수 5인 이상 10인이네. 그 다음에 임기 2년은 숫자를 갖다 형광펜 치셔서 그 키워드를 갖다 눈으로 보시는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가 나옵니다. 자, 이제 기억, 니은 나오는데 그건 뭐 패스하셔도 되고 디귿번 지분 잡으셔야 돼요. 모든 국가기관의 회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열리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지문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은 뭐를 또 키워드 치셔서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 회의가 열리게 되면 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러 오라고 통지해 줘야 됩니다. 위원들에게 회의 며칠 전까지 참석하러 오라고 서면 통지해야 되느냐, 그 숫자가 5일 나오죠. 그거 5일을 형광펜 치셔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요걸 기출문제에서 한 번은 7일 이내 회의 시작 전 7일 이내 서면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 5일 이내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는 거, 그 5일을 갖다 키워드 형광펜 쳐주시면 될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155페이지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마무리 정리입니다. 지적에서 이제 마무리가 뭐냐면은 지적 측량 이제 했는데 그 측량 성과도가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측량 성과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내 땅이 이거 측량한 게 잘못됐다 싶으면은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아니면 적법한 측량인지를 갖다가 심사 요청하는 걸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서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절차 흐름도 가볼게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제도는 지적 측량 적부심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갖다가 적법 부적법을 심사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지적 측량 적부심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부심 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적부심 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은 시도지사는 적부심 청구가 들어오면은 요거를 지방지적위원회 지지위 이렇게 쓸게요. 약칭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 적부심 청구서를 갖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 청구하는데 어디를 거쳐 적부심을 청구하느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거죠.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 꼭 나와야 되느냐, 시도지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 청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시도지사는 적부심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방지역위원회 이렇게 해부해야죠. 며칠 내 해부하냐? 30일 내. 자, 두 번째. 그럼 지방지역위원회는 자, 적부심 청구서가 들어오면은 그걸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 의결해 주는데 요거 심의 의결을 며칠 내에 하는지 알아두셔야죠. 60일 내 심의 의결입니다. 60일. 단 1차에 하나요. 한 번 하나요. 의결을 거쳐 30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고
연장은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연장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가 없고, 그러면 심의 의결 기간은 60일인데 자 의결을 거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연장 기간이 최대한 30일 넘지 않으니까 최대 심의 의결 기간은 90일.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60일 내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지방지역위원회는 심의 의결 내렸으면은 의결서를 갖다가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해 줘야죠.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를 적부심 청구했던 청구인에게 이제 통지해 주면 되는데, 의결 결과 내용을 며칠 내에 통지하는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적부심 의결서 송부 받으면은 의결 결과 내용을 7일 내에 통지한다. 자, 그다음 마무리. 자, 적부심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은 자 청구인은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때는 뭐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의결 결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심 청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거쳐, 국장 이렇게 줄여서 부를게요.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중지위.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국장이 제출한 그 재심 청구서 안건을 해부받아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심 절차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심 절차인데, 재심 절차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이쪽이 적부심 절차라는 겁니다. 지적측량 적부심 절차인데 지적측량 적부심 절차는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적부심 절차의 시도지사는 재심 절차의 국장으로 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 절차는 여기는 재심은 중앙지적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 적부심 절차를 갖다 그대로 똑같이 사용해서 재심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부심 절차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재심은 그대로 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방지역위원회 직접 적부심이 아니라 어디를 거쳐? 시도지사 거쳐 적부심 청구.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적부심 청구 들어오면 지방지역위원회 며칠 내 해부? 30일. 그 다음에 지방지역위원회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 의결 60일. 단 일체 하나에서 30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 의결했으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시도지사는 의결 결과 내용을 청구인에게 7일 내에 통지. 청구인은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으면 재심 청구는 90일 내에 재심 청구. 누구를 거쳐 중앙지역위원회에 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쪽 지적측량 적부심 절차 얘기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 파트는 이제 다 끝난 것이고요.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161페이지 등기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 파트는 161페이지 등기 파트 보기 전에 그 앞 페이지에 159페이지 자 이제 그 등기 파트의 전체 목차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 목차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총론 챕터 1장 총론. 그 다음에 챕터 2장이 자 뭐가 나와 있냐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3장이 등기 절차, 3장이 등기 절차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국인 3장 등기 절차라고 하는데 이건 총론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죠. 모든 등기 절차 이제 일반 법 원리 공통 과정을 등기 절차 총론. 그 다음에 4장이 등기 절차인데 요거는 강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강론. 그 다음에 5장도 각종 등기 절차 똑같은 거네 뭐. 그런데 워낙 등기 개별 등기 각종 등기가 많아서 등기 절차 강론을 4장과 5장 두 개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편성 구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워낙 강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민법의 권리를 갖다가 물권, 채권 이렇게 변별을 하죠. 그럼 등기 절차도 개별 등기 강론이 많기 때문에 4장과 5장 하나의 장으로 안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장으로 거쳐서 강론 절차를 갖다가 이제 규정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의 신청 이렇게. 이 신청은 이렇게 6장으로 따로 떼어놔서 볼 수도 있고 요 3장의 등기 절차 총론의 마지막으로 하나의 절 파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재같이 독립된 장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3장 안에 이제 마지막 절로 편성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보죠.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등기법에서 총 12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등기법은 워낙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12문제를 갖다가 어디에 출제하는지 위치를 파악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12문제가 예전에는 요 3장의 등기 절차 총론의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전이라는 건 수작업으로 등기를 할 때 이제 얘기인데 현재는 전산으로 등기 업무를 지금 모든 전 관할 등기소가 하고 있죠.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요쪽에 이제 출제 비율은 완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요 100분을 치면은 요쪽이 30에서 40% 육박하게 이제 출제했었는데 이쪽은 10%로 이제 출제 비율이 10에서 20으로 완전 줄어들고 문제 문항수 기준으로 하면은 12문제에서 자, 요쪽 등기 절차 강론의 4장, 5장이 요쪽 파트가 7문제에서 8문제. 그럼 7문제에서 8문제라는 것은 12문제에서 60%에서 70%가 이 4장, 5장으로 이 출제 경향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집중해서 많이 공략하셔야 될 파트가 요 4장하고 5장, 강론 파트를 갖다가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라고 이 신청은 독립적인 시험 문제로 나눠낼 수 있는 장 자체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로. 왜 제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독립된 장의 성질이 아니고 개별 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로인데 자 이제 한 문제가 나는 게 언제쯤 나느냐 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여러분들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요 등기 절차 총론이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배당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요 있죠. 여기에서 이제 등기부라는 2장 자체에서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 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등기소가 중요하고 등기 업무는 등기관이 중요하겠지만 중개사 시험에서는 등기소와 등기관은 시험 범위라 하더라도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질상. 중개 업무할 때 등기상 증명서인 등기부란 장부 볼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등기사부 열람할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2장에서는 등기부라는 장부 자체만 관심사를 보통 시험에서 가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장의 총론 파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에서 또는 두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장서부터 이제 들어가 볼게요. 1장의 총론은 무슨 총론이냐면 등기제도 일반론입니다. 그럼 1장의 이제 총론에서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어떤 주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부동산 등기 파트니까 자, 이거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무슨 총론이냐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일반론을 갖다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장에는 부동산 등기 파트가 이제 요 1장 얘기인데 요 부동산 등기 파트는 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1장에 편성해 놓은 게 민법의 주제하고 등기법의 주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법을 어려워하시는 게 민법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민법을 지금 막 배우는 과정인데 시험 마지막까지도 이제 민법을 정리 못해서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등기법은 민법을 다 배웠다는 전제로 그 다음부터 서술되는 과목이니까 민법에 다 배운 내용을 1장에다 다 압축해놓고 1장에다 서술하니까 등기법은 첫 페이지서부터 맥힌다고 생각하시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민법을 전부를 압축해서 1장에 표현했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된 민법 얘기가 1장에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1장에 이제 부동산 등기에서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부동산 등기가 뭐냐?
등기법을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기의 유형이 어떻게 있느냐. 자, 등기의 종류라고 하는데 우리 등기 절차 강론 4장 5장의 개별 강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등기법 등기 절차 강론에서 배울 개별 등기 이름들을 배워나가는 게 등기의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등기는 무엇을 등기해야 되느냐? 그걸 등기 사항 이렇게 불러요. 네 번째, 자,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등기에는 어떤 효력을 부여하고, 등기가 효력을 부여하려면은 법에서 등기가 유효가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뭐가 있는데,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주제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해 주시면 될 건데, 이 얘기들이 특히 요 4번째 주제, 요 주제가 이제 순수한 민법 주제.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등기 효력 유효권은 민법의 순수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등기치는 등기법 등기 절차 총론의 민법에 해당하는 주제를 중복하여서 여기를 갖다가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해나가시면 되는데, 부동산 등기 의의가 뭐냐? 자, 이제 요거 가볼게요. 자, 요거는 보시면 교재 어디를 봐두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163페이지.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사실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관계라는 용어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 표시 가로해놓고 한 용어가 더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기록된 것을 기록된 등기부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럼 그 1, 2, 3, 4, 5는 하나씩 이제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읽어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형광펜은 이제 드시면서 제가 이제 키워드 칠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읽을게요.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한데, 그럼 양가로일 등기관이 누구야를 양가로일에서 서술한 겁니다. 등기관이란 지방법원장,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을 한다. 누가 지정을 하느냐면 지방법원장, 지원장. 예, 꼭 여러분들이 키워드 아시려면 등기관 지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키워드 치시면 돼요. 거기에 지방법원장, 지원장 나와 있죠. 그걸 키워드 치시고. 자, 두 번째, 2번. 등기 업무는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등기 업무하는데, 양가로 2번은 그럼 등기소가 어딘지를 갖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거 보시면 세 군데 나와 있죠.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 세 군데 키워드를 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세 군데 관공서에서 등기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등기 업무 처리하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등기 업무 처리하고,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등기 업무 처리합니다. 세 번째, 등기기록, 등기부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등기기록이냐? 토지건물 정보를 갖다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 등기부라고 하는데, 그 등기부, 자, 이제 세 번째 등기부에서는 키워드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두 가지로 우리나라 법원 등기부를 구분한다는 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는 두 가지가 있다.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 자, 네 번째, 무엇을 갖다 기록한 걸 등기라고 하느냐?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 중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갑구, 을거라는 데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양가로 5번. 등기기록 자체,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등기라 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기기록이란 거기 이제 형광펜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 한다. 그걸 키워드 치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리. 자, 이제 용어를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등기하는 이제 목적물은, 자, 이게 먼저 우리 지적이 배웠으니까 지적의 단위가 토지니까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 등기 기록을.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정착물 중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붕과 외벽과 주기둥으로 설치된 이 건축물을 갖다가 한 개 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를 등기할 때
건물을 등기할 때 우리나라는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돼 있어도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니까 토지를 따로 등기, 건물을 따로 법적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등기소에는 등기 기록이 토지에 대해서 1등기 기록, 건물에 대해서 1등기 기록 이렇게 두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토지에 대해서 한 필지 토지에 1등기 기록을 둔다는 이 일의 의미란 등기 기록에 표제부라는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표제부라는데 갑구라는데 을구라는데 이 세 가지 법률 용어가 1등기 기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전산에서 1등기 기록이란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 개의 양식을 합쳐서 전산의 이 세 개의 양식을 합쳐서 1등기 기록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1등기 기록 안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걸 등기, 건물에 관한 1등기 기록이란 토지랑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건물에 관한 1등기 기록을 갖다가 표제부 갑골구에 기록하는 자체를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토지를 갖다가 등기 기록할 때는 이 땅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위치한 땅이야?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땅이야. 그 다음에 몇 번지 땅이지? 10번지 토지지. 그 다음에 이 땅의 용도 뭐로 사용해야 되지? 주거상업용 건축물 땅으로 사용하면 되지. 지목, 대. 이 땅 지적 측량에 의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해놓은 땅의 넓이가 있잖아요. 넓이가 300제곱미터지. 자, 요거를 표제부라는 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갖다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고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갖다가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요걸 표제부에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한 순서를 좌측에 이렇게 표시번호에 등기한 순서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구라는 데는 무엇을 등기하느냐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갑구입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한 가지가 아니라 소유권이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이끌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갑구에다 등기.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가 등기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냐? 을구라는 데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 토지의 표시, 소유권의 객체, 소유하고 있으면 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어디에 대한민국 어디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소재. 몇 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지번. 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용도가 무엇이지? 지목. 소유하고 있는 땅의 넓이가 어떻게 되지? 면적. 소유권의 객체를 정해주는 걸 토지의 표시. 그럼 이게 건물 등기 기록일 때는 건물 소유권의 객체를 정해주는 걸 건물의 표시. 합쳐서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를 갖다가 등기할 때는 어디에다 등기를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느냐? 표제부에. 그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때는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때는 을구에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잡으셔야 될 게, 자, 이제 뭐를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165페이지 등기제도는 이제 민법의 기초 용어들이니까 이건 뭐 시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이제 먼 주제들이에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민법으로 넘길게요. 자, 넘겨보시고. 자, 이제 어디를 봐두셔야 되느냐? 교재를 여러분들 171페이지 등기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펴보시고, 자, 등기의 종류 나와 있는데 펴보시기, 거기 펴놓고 나서 일단 또 하나 이제 잡아 나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어떤 주제냐면은, 자, 요거요. 자, 이 부동산 등기가 이제 결국 1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권에 관한 정보와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걸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제 이게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 요 토지가 갑의 토지라면은, 그러면 등기부에 갑구에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이 갑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등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니다. 제일 많이 났던 25, 26, 27 계속 시험에서 나는 독립된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으로 매년 들어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자, 이 땅을 갖다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사고 싶어서 이 땅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로 얘기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갑이네. 그럼 따라서 갑을 찾아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팔지 않겠소 했더니, 그래 3억 주면 팔을게. 그러면 3억을 지급하고 이 토지를 갖다가 사는 이 채권계약을 매매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다 치러지면은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걸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 하여야 효력이 있느냐면은, 자, 요거요. 물권 변동은 즉 매도인 갑의 소유권이 매수인 을 앞으로 이전되는 것을 갖다가 물권 변동 이렇게 부르죠.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에 의하면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매도인의 소유권 기록이 등기인데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려면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매도인의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기록바꾸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대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면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매수인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그 등기 신청을 받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의 이름을 이렇게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자 2번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매수인은 이제 비로소 등기했으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법에서는 25, 26, 27에 출제된 게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매수인 을이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매수인이 등기소에 들어오면은 소유권 등기 바로 우측 옆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신청한 날짜가 있습니다. 며칠 날 등기소에 들어와서 그 서류를 집어넣는지, 요 노란 지점에 지금 소유권자 옆에 우측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요 노란 지점에 여기에 이제 날짜가 표시되는데 요때 소유권을 갖다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 등기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등기의 효력은 언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 마쳤으면 소급하여 접수한 때부터 등기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기의 개념에서는 이거를 꼭 기억해 주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를 정리하셨으면 등기 개념에서는 뭐 시험 문제는 뭐 따로 한번 이해하고 나서 시험 문제는 요거 하나를 공략하셔서 다시 한번 등기 마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등기를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등기의 효력을 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 그거 하나를 꼭 잡아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그거 하셨으면 교재 171페이지에 등기의 종류, 이 두 번째 주제가 나올 겁니다. 등기의 종류. 자, 이제 이 주제에서는 자, 이제 등기의 종류 주제는 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분류를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내용에 따른 분류 별표 하나,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될 겁니다.
등기 종류 분류에서는 등기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인 주등기와 부기등기 변별하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독립된 문제로 시험에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게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를 출제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갈게요. 시험 먼저 용어, 시험에 나오는 법률 용어지만 시험에서 독립적으로 출제 대상이 아닌 거 용어 정리부터. 등기 대상,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겁니다. 갑구에는 권리를,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하는 게 갑구을구 등기죠. 그럼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는 걸 표제부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냐 대상에 따라서 갑구, 을구 등기냐 이렇게 이제 구분 작업해 놓은 겁니다. 그건 뭐 시험 대상이라고 생각하긴, 시험에서 출제된다고 생각하신 마시고, 그럼 하나의 등기 기록에는 반드시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는 표제부와 그 소유권자가 누구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누구이냐, 권리의 주체를 등기하는 갑구, 을구 등기가 항상 같이 등기 기록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기 기록에는 권리의 객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권리의 주체를 표시하는 갑구, 을구가 같이 항상 함께 세팅되도록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변경등기 옆에 여백이 있죠. 그럼 변경등기 옆에 여백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강론에서 이제 다시 다룰 거고 여기서 용어만 정리해 보십시오. 변경등기 옆에는 자 땡땡 해놓고 일부 이렇게 메모하시고 후발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일부 후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정등기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경정이라는 용어에는 일부 땡땡 원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말소등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데는 말소등기라는 용어 옆에는 전부 이렇게 단어 쓰시고 원시 또는 후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소회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소회복. 자, 말소회복 옆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부적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적법. 그 다음에 멸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멸실 등기 옆에 여백에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동산 전부 이렇게 이제 용어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꼭 메모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해 들어갈게요. 변경등기 일부 후발이라는 용어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설정 계약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 자 그 다음에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전세 기간 전세 범위 전세권자 A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 기록이고 만약에 이 소유자가 갑인데 갑과 전세권자 A가 전세금 1억으로 계약서를 써갖고 전세등기 세입자 A 앞으로 등기해 줬잖아. 하고 나서 이 전세권 등기 안에 기간을 갖다가 기간이나 전세 금액이 있으면 기간이나 전세 금액을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요걸 갖다가 합의해 갖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전세 금액을 증액하거나 전세 금액을 감액하는 걸 합의를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치러 가는 것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무슨 등기라고 하면 변경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 안에 기간이나 전세 금액만 고치는 걸 일부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전세
기간이나 전세 금액을 전세 등기할 때부터 고치는 겁니까? 전세 등기하고 나서 합의하에 고치는 겁니까? 전세 등기하고 나서 합의하에 고치는 거죠. 그걸 법률용어로 후발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정등기는 일부 똑같네. 변경등기와 볼게요. 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는 건데 경정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다는 건 변경등기의 차이점. 원시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세 등기를 했었죠. 요 계약 체결해 갖고 전세 등기했어요. 등기부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에는 애당초 전세 기간이 계약서에는 3년인데 2년으로 지금 등기부에 기간이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일부죠. 기간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원래 계약 기간 3년으로 2년을 갖다 고쳐야 되니까 기간 건드린 거니까 일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의 전세 기간을 아예 등기할 때부터 잘못 등기한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걸 원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의 차이점, 공통점은 요 일부라는 게 공통점, 차이점은 뒤에 후발이면 변경, 원시면은 경정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소 등기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게 말소 등기라는 겁니다. 뒤에 원시, 후발 이건 따지지를 아니하고. 그러면 전부라는 건 전세권 등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죠. 전세갑과 A가 전세계약을 쓴 적도 없었다. 그러면 금액 기간만 잘못됐으면 전세등기 자체가 잘못 등기난 거임. 전세등기 자체가 잘못 등기난 걸 원시적 전부 부적법하면 무슨 등기 대상? 말소. 자, 두 번째, 전세계약 체결했고 A 앞으로 전세등기 해줬는데 전세는 이 전세 기간이 2년이 끝나면은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걸 후발적 전부 부적법.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하면은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쓴 적도 없었는데 전세 등기에도 말소 등기 대상. 계약서 쓰고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전부 소멸하니까 말소 등기의 대상. 그러면 변경 경정 등기는 일부가 대상이 되지만 말소 등기는 전부가 소멸시킬 목적으로 할 때 말소 등기라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갈게요. 말소회복 등기는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자, 이제 두 가지 가볼게요. 자, 갑 소유자라고 가정하고 전세 등기, 자, 이제 전세권 등기, 설정 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돼 있고 전세 금액이 1억으로 전세 등기가 이제 돼 있는데 자, 전세권자 A 똑같다고 가정하고 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하면 2번 해놓고 전부 부적법하니까 1번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등기를 1번 전세권 소멸시키는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 등기 지금 이렇게 용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말소 등기하고 자,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원인 이제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하면 종전의 전세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전세 등기를 가로선으로 이렇게 이제 금을 그어놓는 행위를 처리하는데 이걸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권 말소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았는데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서 1번 전세 등기가 지금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등기를 걸어서 무슨 등기라고 하냐? 회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살리는 대상이 전세권 일부가 지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지워져 있죠. 이걸 살리니까 앞에 전부 말소 회복, 전부 말소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쪽 만약에 1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해놓고 전세금 1억인데 전세권자 A라면은 자, 전세 금액을 갖다가 자, 증액 합의를 하면은 1억 3천으로 이밋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고치는 거니까 이제 이번에는 1번 전세권 일부를 고쳤으니까 변경이라는 용어 사용해야 되네.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변경계약 이렇게 해놓고 변경 등기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다가
1번 전세금 변경한 거니까 나중에 1억 3천을 갖다가 1순위로 받아야 되니까 2번을 표시해서는 안 되고 1-1 이렇게 표기하겠죠. 이걸 부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종전에 이제 전세권 변경받으면은 전세권자 A가 나중에 받아야 될 전세 금액은 1억 3천이니까 1번 전세 등기안에 전세금 1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지워놓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권 변경 금액을 1억 3천으로 변경한 게 이게 부적법한 겁니다. 부적법하면은 이 변경된 1억 3천이 부적법하면 변경 전에 1억은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다시 지워져 있는 걸 살리니까 회복 등기라는 용어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 앞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가 시험 문제겠죠. 요 앞에 쓸 때는 일부라는 용어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자,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전부 부적법한 것도 말소회복할 수가 있고 일부 부적법한 것도 말소회복할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다 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이어서 배울 주제지만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뭐로 등기를 실행하냐 1-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자 1억을 갖다 살리면 1순위로 회복하려면 2번을 줘서는 안 되겠죠. 몇 번을 회복한다? 1번의 순위번호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당연히 1억 지워져 있는 요 금액을 갖다 살리는 거니까 1번의 순위를 보존시켜서 살리려면 부기 등기로 1-2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1-2번으로 1억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부기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뭐로 회복한다? 부기 등기로.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소회복 등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자, 이제 보시면 부동산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건축물이 있다면은 이 건축물을 갖다가 등기소에 등기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화재로 이게 전소가 돼버리면은 등기소에 건물 등기 기록이 표제부 갑구을구가 있죠. 이걸 갖다가 없애는 등기를 갖다 일컬어서 멸실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이제 주의하실 것이죠.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만 멸실 등기 대상이지 전부가 아닌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멸실 등기의 대상이 아니고, 일부로 가버리면은 건물 일부가 무너졌으면 일부 후발이 돼버리니까 변경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만 대상이지 일부는 멸실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요까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등기의 종류 중에서 마무리 정리하셔야 될 게 그 방법 형식, 시험에서는 그걸 별표 3개 쳤죠.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자,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주등기 옆에다가 원칙 쓰시고, 빈칸에다가. 부기등기는 예외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제 교재 174페이지를 가보시면 하단에 3, 등기 형식에 따른 종류 해놓고, 자, 의 볼게요. 등기는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등기 종류에서는 반드시 잡으셔야 될 시험 주제인데,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등기를 할 때 등기 형식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자, 어떻게 구분하냐? 주등기 이렇게도 구분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자, 음은 주자인데 이게 한자로 하면 뜻을 풀이하면 독립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뜻으로 하면 독립등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용어를 이제 다 익혀주시면 되죠. 음으로 하면 주등기, 뜻으로 하면 독립등기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되고, 더할 부자니까 부기등기 이제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등기가 뭐야, 부기등기가 뭐야? 자, 이거부터 이해. 자, 이제 갈게요.
주등기는 자 이제 만약에 갑구라는 데다가 등기를 하면은 자 소유권을 갖다가 이제 등기하는데 갑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데가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째로 소유권 보존 등기 서류 갖고 와서 접수인을 접수번호 기록하고 등기 원인은 없고 최초 소유자 갑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거 이제 생략하게 이렇게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등기가 끝마쳐졌으면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등기 전산 기록한 좌측에 여기다 등기한 순서를 기록한 데를 순위 번호라고 하고 등기를 갑구에 처음 올린 거니까 등기한 순서를 1번 이렇게 이제 매겨 나갑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한 순서가 독립 주자, 독립된 번호 1번으로 부여가 돼 있죠.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주등기다, 독립등기다 이렇게 불러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가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매매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하고 이전 해놓고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계약연월일 해놓고 이전받은 소유자 을 이렇게 적어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등기가 하나 끝마쳐졌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자 1번 다음에 독립된 순서로 하면 1번 다음에 등기한 독립주자 쓰면 2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한 순서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기를 갖다가 주등기, 독립등기 이렇게 불러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는 자 언제 허용하느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이제 허용하는데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춰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뭐를 부기등기로 하느냐 하면은 법에서 175페이지 보시면은 175페이지에 하단에 그 도표 박스 위에 디귿번, 니은번에서 니은번 봐주십시오. 변경경정 등기, 일부 말소된 권리 회복 등기, 환매 등기 나와 있죠. 거기서 환매 특약 등기 먼저 형광펜 쳐보시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는 자 이제 요겁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갖다가 매매했다는 거 팔아먹었네. 그럼 대금 받고 을에게 땅을 팔아먹었는데 매도인 팔아먹은 갑이 대금이 마련되면 을로부터 땅을 도로 찾기로 요 매매 계약할 때 채권 특약을 했으면 그 채권 특약을 환매 특약이라고 하고 환매 특약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 을 앞으로 등기할 때 같이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매 특약 이렇게 이제 등기되면 접수연월 접수번호가 요거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원인 환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환매권자 갑 이렇게 등기하는 게 환매 특약입니다. 그럼 환매 특약을 이제 등기했으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같기 때문에 다음 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순서로 하지 말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표시하려면은 당연히 2번에 덧붙여서 이렇게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일컬어서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부기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실 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환매 특약 등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기억해 두실 게 그 앞에 환매 특약 등기 왼쪽 옆에 그거 언제 정리했었죠? 자, 말소회복 등기에서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항을 회복하는 걸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는데 전세권 말소회복 등기를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전세권 불법으로 말소된 걸 전부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는데 전세 금액 1억인데 1억 3천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실이 없을 때 불법 말소되기 전 전세금을 회복하는 걸 일부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죠. 그건 반드시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회복 등기에서 뭐를 할 때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일부 말소 회복할 때. 자, 일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법에서 부기등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 일부가 안 들어가. 전부 말소회복 등기하면은 땡, 율로 간다는 거죠. 주등기로. 자, 그 다음에 두 개 익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익혀야 될 거. 자, 일본 말소회복 등기 왼쪽 옆에 변경경정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변경경정 등기 이것도 설명한 거.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을구에, 자, 이제 이번엔 을구에 전세권, 자, 다시 한번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접수연월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 계약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전세기간 전세권자 A 이렇게 이제 표시됐다는 겁니다. 그럼 변경 경정 등기란 요 1억 전세 등기 안에 있는 1억 전세 금액을 갖다 1억 3천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걸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변경 등기는 여기에다가 전세권 변경 등기하면 나중에 전세권자가 A가 전세 금액을 변경 전 1억을 받아야겠습니까? 1억 3천을 받아야겠습니까? 1억 3천을 받게 된다면은 자, 요거를 2번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1순위로 1억 3천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에다 당연히 1번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부기를 해줘야 1억 3천 변경된 금액을 1순위로 받잖아요. 그러고 종전의 전세 금액은 이렇게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죠. 자, 다시 한번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 등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약에 이것도 잘 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돼 있고 접수연월 접수번호가 있고 등기원인 계약 이렇게 돼 있으면 전세 금액이 1억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자 A가 있는데 이 지금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당 채권액은 이번엔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지금 B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의 정리 을구에 전세권자도 있고 소유자 갑이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서 저당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요 전세 금액을 1억 3천으로 증액을 하게 된다면은 자 이제 똑같이 전세권 변경 등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쪽에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전세권 변경 등기는 2순위 저당권자 B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하는 때는 자 2순위 저당권자 B를 이해관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요 이해관계인의 인이 1억 전세금 1순위 전세금액을 1억 3천으로 증액하는 것을 갖다가 승낙을 갖다가 해주는 경우는 자 3천만 원으로 1억 3천으로 증액되는 걸 2순위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가 승낙해 준다는 건 1억 3천을 1순위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승낙을 안 해주는 때는 3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시험에서 가장 지금까지 많이 물었습니다. 권리변경 등기는 자 요 자리에 번호가 3번이 쓰일 수 있고 1-1번이 쓰일 수 있는데 3번이 쓰이는 거를 주등기 1-1로 쓰이는 걸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는 때는 부기등기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증액할 때 애당초 2순위 저당권자가 없을 때는 무조건 부기 등기로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요까지 익히셔야 돼요. 자, 이제 요까지 이제 익히셨으면 자, 이제 세 가지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변경 등기 요까지 익혔습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자, 첫 번째 부기 등기에 의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1억 3천으로 변경하는 거. 그런데 자 1억 전세 금액을 갖다가 1억 3천으로 변경하는데 2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법지문에서는 법률 용어를 이해관계인 있는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때는 이해관계인이 승낙해주는 때만 부기로 승낙해주지 아니한 때는 주등기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걸 좀 꼭 익혀주시기 바라고. 제일 많이 출제됐던 개별 주제입니다. 요거 한매특약, 일부 말소 회복, 권리 변경 요까지.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가보죠.